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32일 된 미국 대사관 시민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두 사람만은,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 된다. 물론, 자질이 전혀 안 되는 자도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이거는 더더욱 자질이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임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목은 뭐냐? 강선우 임명하면 이재명 망한다. 예, 강선우 여가부 장관입니다.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면 이재명 정부는 지금부터 끝장나는 것입니다. 왜 끝이 나는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스스로가 많은 범죄적 의혹을 갖고 재판을 수없이 받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이미 감옥을 가 있던, 아니면은 아무런 권력 행사를 못하던 그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강한 정치적 힘과 막강한 자본의 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킹 등등으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대단한 파괴적인 힘입니다. 근데 어떤 대한민국은 이미 정치 구조는 뭔가 파괴적인 힘에 의해서 정치는 한 번의 충돌을 속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미 대한민국 정치는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파괴적 힘이 작동되어서 그게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하늘이 준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의 노력으로도 가능한, 지독한 노력으로도 가능한 일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찾고 난 뒤에 그가 행하는 여러 가지 정치 행위를 볼 때 이 정부가 그나마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볼 때 저는 그 시금석이 한 도덕적 관점에 봤을 때는 이진숙과 강선우, 이진숙보다 강선우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진숙은 낙마, 강선우는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강선우에 대해서 볼 때 이 국민의 눈높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갑질, 그 보좌진들도 공무원들인데 그 4급, 5급, 그리고 밑에 있는 공무원들에게까지 갑의 갑질을 한 강선우는, 그는 도덕성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염치라고는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인간의 그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향기가 안 나고 인간의 염치가 없는 집단으로 계속 몰입이 된다면은 이 이재명 정부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인 이유는 인간과 인간의 결합에 있고, 그 인간과 인간들의 결합된 그 네트워킹 속에서는 인간의 향기가 흘러야 됩니다. 그 인간의 향기가 선한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야지 독향기가 흐르면 그 주변이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선우는 제가 볼 때는 독버섯입니다. 독버섯. 이재명 눈에는 아름다워 보일 줄 몰라도 그 아름다움 속에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독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가부 장관이 돼서 장관 수행을 잘 할까? 실제로 여가부는 없어도 될 자리 아닙니까?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를 없애겠다 했는데 그거 없애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여가부를 없애려고 했는가? 여가부는 여성과 남성, 이미 양성의 차별 정책을 너무 많이 여성 중심으로 펴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 남녀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부처로서 오랫동안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를 없애고 어떤 다른 발전적인 부처로 만들든, 아니면 없어지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행사를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는 여가부 문제를 놓고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선우
장관으로 임명하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정부에는 저주가 온다. 강선우의 저주가 반드시 옵니다. 왜 오는가? 인간이 사는 땅에 인간의 향기가 나는, 그나마 향기가 안 나더라도 독향은 안 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강선우의 독기가 퍼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그 지지 기반은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는 국내 내국인들에게도 지지를 잃을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야, 대단하다. 권력도 저렇게 막 무너뜨리던, 임명하는 장관이나 사람도 저렇게 갑질하는 자들을 저렇게 앉힐 수 있다니, 전 세계도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눈이 희망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이재명을 만나려고 하는 국제 지도자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가 늘 걱정하는 대로 고립 속으로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전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앉혀서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 오늘 아침 오다 보니까 우한,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이 알려져서 우한 폐렴 많이 알려진다고. 그 우한이라는 도시에 지금 로봇택시, 인공지능 택시 저 혼자 다니는 로봇택시가 2022년, 지금부터 3년 전부터 그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 우한이라는 넓은 도시에 한 500여 대의 로봇택시가 다니는데, 그 택시 기사들의 일자리가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전 운전기사의 일을 로봇택시가 다 하게 된다. 그럼 택시기사의 일자리가 잃어지고, 택배기사의 일자리도 잃어지고, 그런 이제 일자리가 잃어지고, 중국 공산당 정부는 벌써부터 대체 노동을 위한 그분들에 대한 노동 재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오히려 인간보다 사고율도 4분의 1, 사고율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그래 하고 있다는데, 한국은 공산국가도 아닌 한국은 그런 준비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또 노동부 장관에 앉았으니까 인간의 우월성, 인간의 빨간 머리띠 둘러댄 인간들만 주인이라 그 외치는 그런 인간들이 지금 노동부 장관에 또 앉았습니다. 한국의 노동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걱정인데,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에서 또 국민통합비서관에 강선욱인가 정규재 주필이 추천한 인물이 되었다는데, 그건 한편으로는 상당히 저는 같은 우파지만은 고무적이다. 왜? 이재명 정부도 뭔가 이왕 권력을 잡았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데, 그것도 적어도 뭔가는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늘 5년 동안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가를 파손시키고 국민에게 상처 주는 그런 정부가 아니고, 뭔가 그래도 이 상태에서만이라도 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권력을 유지하다가 다음 권력으로 넘겨주는 것이 좀 옳다. 왜? 더 이상 희망상이 없으니까. 그 희망을 한다면 어떤 희망이다? 과거의 생각을 파괴적으로 버릴 때 희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은 강선우 임명하면 이재명 망한다. 제목입니다. 예, 어제는 우리 아군 스파이 파워 두 분이 밤을 새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송아지 언제나 변함없이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각시님, 그리고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